어제 정규 영상을 통해 피터 브렌트가 언급한 금 하락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 내용을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었는데, 피터 브렌트가 오늘 제가 정리한 영상과 같은 결의 추가 데이터를 본인의 X에 게시했더라고요. 피터 브렌트가 코인만렙 구독자인가? 피터 브렌트는 1980년부터 지금까지 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4% 정도고, 1980년 3월에 금을 산 사람이 수익은커녕 원금까지 돌아오는데 2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이야말로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보시는 것처럼 1980년에 산 사람이 원금 회복까지 가는데 28년이 걸렸고, 2011년 9월에 금을 산 사람의 경우 원금을 회복하는데 13년이 걸리는 등, 금을 고점에 잘못 사면 10년, 20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은 마냥 수익만을 안겨주는 좋은 자산은 아니라는 것을 데이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금이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금을 투자하는 것도 나름 고통의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 길게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안정적인 가치 저장 상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터 브렌트의 이 차트는 1980년의 최고점과 2025년의 최고점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라 극단적인 면이 있긴 해요.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직접 정리한 바로는 1980년부터 2025년까지 금의 누적 수익률은 493%, 연평균 수익률은 어느 날짜를 찍냐에 따라 다르지만 6에서 10%대였고, 비트코인의 경우 차트를 그릴 만한 상황이 되었던 2010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상승률은 39,600%, 연평균 수익률은 최소 75%에서 최대 210%로 계산되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비교하면 금과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비교 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금 차트에 비교해서 비트코인은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비트코인이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DAT 기업들이 꾸준히 생기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었던 2024년 이후부터 비트코인은 하락 변동성은 크게 줄고 상승 변동성만이 커지는 이상적인 차트를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금보다 비트코인이라는 생각으로 비트코인 0.2개 이상을 꼭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는 어제 간과 신장을 팔아서라도 비트코인을 매수하라는 희대의 망언을 했고, 23일째 진행 중인 미국 셧다운 중에도 디지털 시장 구조 법안 논의가 계속되는 지금의 코인 시장의 하락은 잠깐 쉬어가는 것일 뿐 조만간 대단히 큰 상승으로 우리의 기다림에 보답을 해줄 확률이 높은데요. 비트코인이 오는 2050년까지 5,200만 달러, 약 750억 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한 바네크 투자사는 오늘 최근 비트코인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라서 지금이 바로 매수 기회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기분 좋은 보고서니까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정리하는데 시간 와박 많이 걸렸는데 조떼꾸알도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우선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자의 부채 관련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비트코인 채굴자 부채를 나타내는데, 2024년 2분기에 21억 달러였던 부채가 1년 만에 127억 달러, 그리고 10월이 끝나면 20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합니다. 채굴 업체들이 부채에 시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기세입니다. 그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난이도가 계속 높아져가고 전기세는 꾸준히 오르기 때문에 채굴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바네크에서는 이 문제를 AI가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된 AI는 비트코인과 함께 엄청난 전기를 사용하는 기술인데, AI가 전력 소모를 많이 하게 되면서 전력 인프라가 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남는 잉여 전기를 손쉽게 비트코인 채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비트코인 채굴 업체의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텍사스 전력 신뢰도 위원회인 ERCOT에서는 AI는 인간 활동 시간에 따라 전력이 필요한 시간이 크게 달라지는데 AI가 전기를 덜 쓰는 시간에 비트코인 채굴 등에 할애하면 대단히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기도 했는데요. 전기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라방에서 주기적으로 해석해드리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이런 이유로 비트코인 채굴 부채는 대단히 효율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바네크가 분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네크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되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했는데요. 보고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건 제가 바로바로 설명하면서 여러분을 확실히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M2 성장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화폐 발행 방지 자산, 다시 말해 달러 가치 하락의 방어수단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바네크 보고서에 추가되어 있는 글로벌 M2와 비트코인 가격을 나타낸 표입니다. 하늘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돈의 총량인 글로벌 M2고 민트색으로 그려진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냅니다. 2014년 이후 비트코인은 글로벌 M2 성장률과 0.5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2013년 이후 상위 5개 통화의 글로벌 유동성은 50조 달러에서 100조 달러로 2배 정도 증가했고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700배가 상승했는데요. 바네크는 역사적 거시적 관점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인정받는 것은 시간 문제고 오는 10월 30일 새벽 3시로 예정된 미국 금리 발표 때 인하가 될 확률 100%의 상황인 만큼 유동성이 다시 확대되면서 비트코인은 다시 큰 상승을 할 것이라는 게 바네크가 분석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발생된 선물 청산과 거래량과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의 파란 채워진 공간이 전체 선물 거래량, 민트색 줄이 비트코인 선물 점유율인데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거의 끝까지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데이터가 붙으면 붙을수록 비트코인의 레버리지가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난 10월 10일 대규모 청산이 발생된 이후 현재는 점유율이 벌어지는 매력적인 비트코인 매수 타이밍이기도 하고 레버리지 구성이 기존에는 개미와 일부 고래들이 주도했지만 지금은 기관, 채굴자, ETF 시장 조성자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해지 지향적으로 쉽게 말해 안정적으로 변화돼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커졌다고 바네크는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온체인 활동입니다. 비트코인의 단기 가격 사이클은 주로 글로벌 유동성과 시장 구조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많이 쓰이는 네트워크일수록 해당 코인의 가치도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예외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기관, 투자자, ETF, 기업들의 재무자산으로 보유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인의 상승 하락 패턴이 아닌 가치 저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비트코인이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가 된다는 것이 바네크가 분석한 비트코인이 매우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공된 바네크가 분석한 지금은 비트코인 매수 기회라는 보고서의 주된 내용인데요. 나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려 했는데 잘 와 닿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이 영상의 댓글, 코인만렙 오픈 채팅방, 스레드, 매주 수요일 정규 라방 등 여러분과의 소통 창구가 많이 열려 있으니까 이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